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7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도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와, 거의 뭐, 미국도, 좀 차별화가 심한데요. 거기다 딱 하나만 보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뭐, 10%대 상승은 그냥 이제 예사로와요.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날 10%대 상승을 보였고 또 10% 상승을 보였다. 완전히 그냥 좀 과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이렇게 보게 되면 엔비디아 뭐 이번에 좀 관련돼서 전망 좋게 보여주는데 못 갑니다. 그러면 아직은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게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샌디스크가 거의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오는 모습들. 이게 또 왜 안 나오죠? 미국 2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쪽의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쪽들이 어딘가라는 쪽들을 좀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그런 쪽에서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다시 전고점대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아직 뭔가 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섹터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즘 움직이는 어떤 테마 쪽의 섹터들 빼고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나 뭐 아니면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게 움직이느냐 아직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뚱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다우지수가 먼저 쭉 올라서 에너지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S&P 500도 전고점대 살짝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종목의 확산이 안 되고 섹터에 집중이 되는 쪽들은 기술주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매크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현재는 달러는 그리고 금리는 약간 그냥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큰 변화가 없고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원화도 1446원 지난번에 1430원 밑으로 한번 출렁였다가 살살살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게 또 한번 계속 올라와 하고 좀 정부의 역할이 또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 그렇게 보면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인도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또 비트코인도 9만 달러대 이상 들어온 자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유가가 다시 하락합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줬다. 그렇게 되면 다음 중남미 국가 기대해라. 특히 중남미 국가 쪽에서 에너지 많은 국가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가스 모두 다 공급 증가에 대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기대감, 걱정, 우려감 이것도 같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고 금, 은, 구리 근이 또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구리도 역시 빠질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보다 은과 구리가 같이 뭘 움직이는 모멘텀들 보시면서 뭐 이제 이쪽은 그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계속 신고가 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야간 선물이 0.8%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가 4,500 4,000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고민하던 게 됐고 이제 4,500을 안착하더니 거기다가 또 한 1% 올라간다 그러면 또 한 4,500 중반은 또 훌쩍 넘어가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상승 압력을 받아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더할 나위 없이 또 탄력들을 받아가는 구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수 올라가야 지금 여기서 탄력적으로 올라가 본다고 해봐야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를 쫓아가고 그에 따른 분위기가 나올 뿐이지 내가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은 비중이 적거나 아예 없다. 그리고 만약에 포트를 구성했다. 지금 지수는 그런 상황들이죠. 좀 이따가 한번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지수는 일단 지금부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가 이제 혹시나 생각해야 될 거는 반도체와 그리고 또 그 소부장도 같이 영향을 끼칠 때가 됐습니다. 미국 보니까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가 같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이제라도
예, 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같이 또 세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못 따라가는 소부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판이나 또 이제 몇몇 섹터들은 왜 못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어제도 댓글에 달리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못 가니까 비중을 좀 줄이고 하시라는 얘기는 드렸었는데 기판 쪽입니다. 예, 심텍, 예, 대덕전자 이런 쪽들이요. 예, 그리고 삼성전기, 뭐 두산 이런 것들 확대돼서 지금 뭐까지 가냐면 전력설비 쪽들도 걱정이 들어와요. 전선은 바로바로 그래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전력설비는 좀 딜레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정도가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시장의 우려나 걱정들은 거기까지 가 있다. 이쪽으로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저희는 이쪽들이 주축이 되는 건 맞는데 얼만큼 섹터가 확산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대응 못 이게 연결 못 된다. 어제 같은 경우 딱 보게 되면 바로 로봇 세론 나오고 못 가잖아요. 예. 미국 쪽의 로봇은 괜찮은데 왜 세론이 나왔을까? 뭐 그렇죠. 한국 시장의 특성 현대차 꺾이다 보니까 로봇의 밸류의 대표 주자가 꺾인다. 약간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 로봇 쪽 그렇고 바이오. 네, 이거는 뭐 그렇죠. 예, 이제 반도체로 수급 쏠리는데 바이오 갖고 있어야겠니? 좀 올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 섹터가 약간 위축되는데 그렇다고 또 나머지 모두가 다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예전처럼 반도체만 보는 건 또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또 우주항공 이쪽들이 나오면서 또 연결시켜 가고 그게 우주항공과 방산이 엮인다고 말씀 꼭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연결되게 되면 아마 지금은 방산주가 우주항공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플레이가 좋을 거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한국항공우주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쪽에서 섹터 확산들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챙긴다. 그런데 예, 아직은 뭐 그래도 반도체만 보고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을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또 장력이 좀 커지지만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수록 주가도 출렁출렁임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꼭 염두를 하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가는 종목이 꺾였다 그러면 또 안 가는 종목들도 같이 꺾여요. 그것도 같이 있다 보니까 보셔야겠다는 것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정리부터 마저 하고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마이런 형님은 100bp 이상 금리나 예. 일단 뭐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겠죠. 그런 쪽에서 의외로 엔비디아 못 간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각이 좀 끝나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아직 저 정도로 성과를 보였다 그러면은 밑에 기대해봐도 될 텐데 라는 생각 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막판에 에너지 관련주는 또 밀렸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동향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근데 반도체 지수가 2.7% 올랐다. 러셀 2000 안 빠진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뭐 요 얘기 엔비디아의 오픈소스와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알파마요. 예. 치킨마요 했다가 조금 좀 혼났고요. 예. 그런 쪽에서 거기와 함께 연결되는 과정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피지컬 AI를 열더니 올해는 자율주행까지 그러니까 즉 베라 루빈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베라는 CPU예요. 예. 그리고 또 루빈은 GPU입니다. 이게 결합되다 보니까 가속기 개념이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이끈다. 베라 루빈이 나왔을 때 당연히 블랙웰 시리즈보다 블랙웰 다음 진화된 모습들입니다. 이거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성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다 잘 알겠죠. 저희가 다 속도 빠르고 발을 좋고 여기서 또 특이한 거는 지금 수랭식 저걸 씁니다. 수랭식 이제 그 공냉 그러니까 지금 냉각 시스템을 씁니다. 지금까지는 에어컨 틀고 그 공조 시스템으로 썼었는데 수랭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45도까지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결시키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마 그러면 이제 변화가 좀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미국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공냉식 쪽들은 빠지고 수냉식 관련된 쪽들은 조목들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전력도 늘어날 것, 전력도 소모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HBM4가 쓰겠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많이 바라보는 것들은 HBM4 이제
일단 하이닉스가 선점이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예,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는 거고, 거기다가 내년 가게 되면 이게 HBM4E까지 들어갑니다. 예, 거기에 되면은 이게 8단, 16단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때 뭐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러면 요즘 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급등한데 걱정되지 않으세요? 노노노. 예, 엔비디아가 HBM4는 우리가 독점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계약을 맺어서 큰 영향이 없다라고 했던 게 아마 예,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 근데 그때 잘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공급하면서 그때 30% 올린다고 그랬는데 HBM4도 근데 엔비디아가 난색을 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더 올릴 수도 있는 주도권이 지금 하이닉스에 있겠죠. 지금은요. 그래서 그거를 봤었을 때 이제 네, 아마 지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겠죠. 지금 같은 DDR 4, 5가 그렇게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 그래서 아마 그거는 또 확인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런 상황 쪽에서 엔비디아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업황이 더 빠르고 강하게 구조적으로 쇼티지가 발생하는 구간 쪽에서의 메모리 반도체를 더 보고 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SSD 쪽들 이거 강하게 또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웨스턴 디지털 뭐 다 시게이트 다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피지컬 A가 나오다 보니까 뭐 서브 로보틱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각보다 오히려 그렇게 좀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된 미국 시장의 산업 자동화 로봇 쪽들도요. 그런 쪽인 것 같고, 이제 거기다가 우버 또 같이 로봇 택시가 활성화되게 되면 오픈 소스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우버 같은 회사들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가 조금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는 경쟁 쪽에서 좀 약간 내가 독점 FSD 하면 나라고 봤다가 이게 아니네라고 하면서 좀 빠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그래서 좀 약간 위축되는 과정들, 실적 발표 전에 위축되는 과정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이 컸는데 테슬라 한번 볼까요? 지금 자리는 4%대. 지금 요 자리 계속 또 터치하고 있어요. 430달러대. 여기서부터 예, 자리는 말씀드렸죠. 요 자리부터 한 420달러대 요 안쪽까지 요 자리 들어갈 때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를 한번 보자라고 보면서 일단 지금 슬슬 준비. 근데 테슬라가 그럼 이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엔비디아 땡큐. 예, 그리고 신사적으로 예. 하지만 너희 거 잘 봤다. 아까 어제 머스크 CEO도 칭찬하더라고요. 예, 잘 만들었다라는 쪽으로. 하지만 항상 그렇죠. 예의상 잘했어. 어유 멋진데 야. 하지만 우리 것 말이야.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 그때 많이 할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하는 쪽들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월 중반 이후에 테슬라 실적과 관련돼서 아마 실적은 별로. 하지만 요걸로 인해서 또 올라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분위기를 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보다 보니까 팔란티어 쫓아오고 있고요. 예, 스노우플레이크까지 AI 관련된 쪽에서 엔터프라이즈 AI 쪽이죠. 그래서 기업형 쪽에 AI 효과 있는 쪽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들은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봤다 하는 쪽들이고, 그 밖에 좀 몇 섹터 볼까요?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것들 지금 나머지 또 갑니다. 예, 우주항공 또 갑니다. 로켓랩 신고가 그리고 레드와이어가 요즘 또 부각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뒤늦었지만 신고가는 아니고 탄력가 강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거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에너지 쪽들은 다 가다가 좀 주춤주춤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이턴도 올라오는데 우리 전력 설비는 왜 빠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거기다가 번호바 뭐 이상 없고요. 뉴스케일 파워 다시 밑에서 딱 전환되기 시작하는 모습들. 일단 저항대가 이 정도입니다. 20달러대 초 22달러, 23달러대 저항대다 보니까 거기 돌파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오클러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빠지는 거 똑같이 빠졌고, 예, 그러면서 네,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보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나머지 그 얘기 드렸었죠. 무슨 소프트웨어라고 뭐 안 간다고 어딜 예. 그냥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 아마 그대로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출렁했다가 아유 이 자리가 살 자리였네요. 예,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무시하지 마라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패러다임 이거 급등합니다. 로컬 오토메이션 이거 쫙 돌아섭니다. 이런
심보틱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쪽에서 이쪽도 이상 없는데 우리도 좀 돌아와 주지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은 거기까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코스닥도 좀 됐어. 그쪽으로 안 갈래? 라는 느낌. 가면 가는데 소부장만 볼래. 이런 쪽의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또 지금까지 이끌어낸 바이오 로봇 쪽들이 좀 위축되고 있다. 라는 쪽들이 현실이다 보니까 거기에 시장의 움직임이 오늘도 일단 시작부터 또 반도체만 보고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좀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변동성 커지는데 어제 보니까 시간외에서 특히 삼성전자 볼까요? 이거 지금 시간외 내용들 보게 되면 오히려 줄였으면 한 14만 원대까지 쭉 또 들어가다가 1월 5일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시간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끝나고 나서 뭐 좀 많이 폭 줄였다가 또 오히려 한 2,000원 정도 한 1,000 몇백 원 정도 빠져서 끝났어요. 그동안 끝까지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당했네요. 이렇게 되면 당했네요. 예, 또 이래놓고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먼저 그래도 라운드 넘버를 하이닉스가 70만원대가 넘기는 모습들이 먼저 70만원대 찍고 또 이렇게 묵직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들도 조금 더 정리하는 모습들이 많았죠. 그런 상황들 쪽에서 이어졌다. 그런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제 시각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격 과다가 돼 있고 벌어진 거의 사실. 여기서부터는 신의 뜻에 맡기는 미국 시장 후풍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신의 뜻에 맡기는 단계다 보니까 그래도 비중이 적절하다 봐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비중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 그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더 커졌다. 그러면은 약 10% 정도. 이 얘기는 지난주부터도 말씀드렸었죠. 10% 정도만 줄이세요. 그걸 가지고 그 정도만 가지고 좀 다변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무슨 얘기 드렸냐면은 하이닉스보다 더 탄력적인 게 스퀘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대적으로는 최근 들어선 더 많이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약간 격차가 좀 바뀌어 있던 걸 더 많이,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을 밑으로 끌어내리겠네요. 지금 시가총액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가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도 보네요.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되고, 또 스퀘어가 현대중공업을 밀어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쪽으로 보면서 시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에서도 지금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저 밑에 지금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시총이 위쪽으로 오면서 그동안에 시총 10 안에 리노공밖에 있다가 좀 밀려 내려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현상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소부장도 부상하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강할 때 조금 줄였다가 그걸 또 다변화시키는 전략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소부장 쪽들 아까 뭐 전공정이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총 상위 쪽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 체크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흐름들 맞춰간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변화되는 쪽으로 하지만 이쪽이 빠진다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이격이 과하게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좀 약간 줄여서 또 조금 더 베타가 큰 소부장 섹터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한 쪽도 한번 또 염두를 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코스피가 4,500까지 왔는데 거의 상승분의 88%가 삼전 하이닉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 가중이라고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가중치를 다 똑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분은 작년 11월 달 이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죠. 거기다 또 하나 ADR이라고 그러죠. 종목 등락주선. 그래서 종목들이 확산돼서 다 같이 움직이느냐? 안 좋습니다. 근데 쭉 밀려있기 때문에 다 같이 활발하게 시장 자체가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이게 주도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내가 4,500인데 내 계좌 왜 이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런데 그걸 못 따라가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소부장이나 아니면 또 나머지라도 약간 좀 붙어줘서 그다음에 이걸 못 쫓아간 거를 또 보강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전략도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앞으로의 변화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젠슨왕 CEO의 얘기들이죠. 그러니까는 아까 참 살짝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랙을 대비해서 추론 5배, 홀랜드 3.5배, 추론이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모델은 추론을 준비를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다음으로 레벨업 되기 시작하는 과정 쪽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좀 학습이 이제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좀 중반까지 좀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쪽들은 이게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물론 그건 좋지만은 이제 앞으로 AI가 하나하나 섹터 쪽에서 접수하고 또는 다른 섹터 접수하고 아마 지금 CS 2027이나 2028 가게 되면 계속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 봤더니 AI가 이쪽까지 들어갈 수 있네 라고 하는 하나의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를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피지컬 AI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자 보자, 잘 보시게 되면 금융 쪽을 바꿔버리겠습니다 하고 또 아니면 바이오 쪽을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침투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에너지에 대해서 사재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쪽들. 그래서 어제 보게 되면 XAI, 그러니까 테슬라의 머스크 CEO도 인정했죠. XAI 쪽에서 가스터빈 2기인가요? 2기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발주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이냐 했더니 사실이라고 얘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지난번부터 미국에 계속 들어가는데 두산 테슬라가 한국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는 게 이런 관점으로 나왔다 하는 쪽에서 XAI도 이런, 그러니까 LNG 복합 화력 발전까지도 신경 쓰고 있고 이런 원전 통째로 사면서 에너지에 대한 사재기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이 전력 수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수요인데 그만큼 앞으로 얼만큼, 그러니까 중국의 전력 수요고 거기다가 또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1,500억, 이렇게 1,500 테라와트시네요. 이런 쪽까지 가고 있고 현재는 300에서 1,500까지 앞으로 5배는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 계속 더 확장해야겠다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도 같이 봐야 될 쪽이 맞겠다라고 보면서 계속 또 체크를 가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얘기로는 요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얘기. 트럼프가 확장을 시킵니다. 이제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를 아주 빠르고 강하고 또 아주 세팅을 딱 해서 끝내버렸던 것만큼 자, 다음은 어디?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중남미 좌파 정권의 표적을 얘기를 하는데 콜롬비아 얘기를 하고 있고 쿠바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쪽들이 왜 또 그러냐? 그거죠. 결국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경력을 확대하게 되면서 친하게 지냈던 나라. 니네 보고 있어. 이러고 하면서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갈까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또 이제 지금은 요거 플러스는 이란이겠죠. 지금 현재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쪽도 나오면서 지금 다음은 제가 보기엔 이란이 먼저 것 같아요. 지금 주시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고, Make Iran Great Again 이 모자 쓰고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을 왜 또 손대냐면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또 거기에 한번 쫙 중국의 텃밭으로 알고 있죠. 이걸 한번 손보겠다. 왜냐면 지금 자신을 얻었어요. 지금 군사작전도 아주 빠르고 강하게 따다닥 할 수 있는, 잘 보게 되면 AI가 강한 거고, 잘 보면 팔란티어와 스타링크의 작품과 함께 거기 물리적으로 또 이제 들어가는 방산업체들까지도 같이 연구되면서 또 들어갔다. 트럼프가 이번에 상당히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지금 이제 하나의 또 미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뭐 이렇게 편하지도 않죠. 편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보면서 이런 쪽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면 방산 쪽들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뭐 재건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주요. 아이고. 하지만 건설기계 쪽은 다릅니다. 그건 또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어제 미국 국내 증시에서 강했던 섹터들 한번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말씀드렸던 이제 조방원 쪽에서 가다가 조선 좀
심한 이거 못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CLS의 긍정적 리포트 나오고 변화가 나오면서 이쪽도 수조 얘기 다시 돌아올 거라는 얘기 많더라고요. 그거 한번 나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인터넷 쪽들 탈팡, 쿠팡을 지금 탈팡해서 나온다는 쪽에서 네이버 부각받고 있는데 요거는 보다 보니까 이제 AI 성과 나오는 것들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슬슬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워낙 지금은 정부가 힘이 세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누른다라는 쪽에서 조만간 맵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다 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증권주 네, 지수가 이렇게 갔고 거래대금 큰데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여기서는 뭐 추가로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좀 확산된다. 덜 간 종목들 아예 뭐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이나 이런 것들 보셔도 될 것 같고 한국금융지주가 제일 싼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들도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또 시장 흐름들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오른 만큼 변동성도 커집니다. 네, 그런 쪽에서 시장이 이제 어디까지를 더 보면서 또 움직일지는 미리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넥스트레이드에서 또 정신없이 움직일 거고요. 9시 반까지도 막 시장이 갈팡질팡하면서 막 잡아가는 과정들 보시되 반도체 쪽으로 세팅이 들어간 건 맞겠지만 그걸 좀 다변화된 전략 쪽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다 반도체가 없는데 지금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쪽들을 약간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빠지게 되면 이쪽들은 계속 순환매로 좀 보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반도체 보세요. 저런 것 같은 경우도 왜 계속 움직이는지 거기다가 하다마다 HBM에서 하다 못해 하나 비전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게 무슨 변화인지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확산되는 과정들을 좀 보시면서 그쪽들도 챙겨가는 게 맞다. 소부장 얘기 드리면 되게 좀 그래요. 한동안 2, 3개월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어디서 입을 털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항상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또 고점에서 떡 잡으실까 봐 그게 문제죠. 그때 팔아야 될 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팔아야 할 때보다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시면 네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도 섹터 특히 반도체 집중해서 약간 또 확산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좋아요도 네 감사합니다.